재개발 아파트 딱지, 소위 말하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이걸 내가 사서 파는 경우에 세금 문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특히 재개발이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합니다. 재개발이.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천 나면 전매가 안 되죠. 투가 지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재개발은 물론 재개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그런 좋은 기회죠. 청약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청약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청약은 거의 뭐 불가능한데, 이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도 잘만 활용하면 좀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주택자도 해볼만 해요. 물론 이제 주택수가 좀 적을수록 좋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알아보기는 할 건데, 주로 양도세 중심으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를 밝히고 시작하죠. 중앙일보에서 가져온 기사인데 2021년 12월 13일자로 3일자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저자가 텍슬리라고 있는데, 텍슬리가 뭐냐면은 아마 텍스하고 뭐 슬기로운 뭐 그런 거를 좀 합쳐가지고 텍슬리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소개된 글이 있었는데, 세무 전문 뭐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이렇게 중앙일보 내에서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좀 글을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쭉 내고 있는데, 여력이 되시면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 저도 제 채널에서 소개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중앙일보하고 전혀 일도 관련 없어요. 내용이 좋아서 가져온 거고, 왜 내용이 좋냐면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관련 조문이라든가 예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 힘들거든요. 이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 자료를 좀 어떻게 보면 쓰는 거기 때문에 출처를 좀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소득세법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도정법이라고 해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입주자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과세 특례, 즉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고, 이 조합원 입주권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도정법상의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입주권,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이런 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해당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고, 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 입주권이라는 거는 나중에 말 그대로 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 자, 그러면 주택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주택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비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주택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별도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되는 특례에 해당될 때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없는 거 가지고는 뭐 유추해서 확장해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듣고 일반적인 주택의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해가지고 막 두 개 막 결합하는 거죠. 가지고 막 되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경우에는 안 된다. 아주 예외적인 거 아니면. 자,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최대한 잘 활용해보자.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 말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세대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데, 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된 세금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취득세가 있고요. 보유세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통상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건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를 세법에서는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때 세법은 보통 소득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 영역이에요. 지방세 영역. 그래서 이 소득세와 지방세가 다르다. 서로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관리처분이 이렇게 나고 멸시까지 돼야지 토지로 봐서 4.6% 취득세가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멸실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그냥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택으로 들어가고 주택, 다주택자 및 법인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8%, 12% 들어갈 수 있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멸실된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 멸실될 거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 부순 다음에 취득을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요게 가장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유세도 똑같아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 건물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멸실을 시키면은 그때는 재산세, 종부세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 양도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양도세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주택 있는 상태에서 1입주권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요게 되겠죠. 그리고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도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그냥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훑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인데 다주택자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세금을 좀 줄일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세대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가 될 거냐. 그게 이제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4호 과목에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좀 잘 안 보잖아요. 저도 잘 안 봐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건 둘째 치고, 이 법이라는 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그냥 오히려 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해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텍슬리, 텍스 플러스 러블리, 그 말인 것 같긴 하네요. 고맙습니다, 풍요님.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양도일 현재에 다른 주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주자일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해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비거주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자, 그럼 이제 3번 이게 중요한데,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 입주권 한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주택이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면은, 이제 단계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 원조합원이라는 거, 원조합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살았었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비과세 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권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처라고 할게요. 이제 줄여서 관처 현재 2년 보유 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원조합원에서 샀어요. 그리고 나서 관처가 나는데 그때까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권 1세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샀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없긴 한데 갑자기 막 사업이 너무 빨리 진행돼. 하고 2년이 안 돼가지고 관처가 나버렸어. 그럼 비과세권 못 거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승계 조합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관차가 나서 입주권으로 이제 바뀐 상태에서 내가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승계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원조합원이라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이 아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된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처가 나고 이후에 건물이 멸실되는데 관처 이후 주택이 철거 안 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합산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주택을 취득을 해요. 이렇게 A주택. 그래서 쭉 이제 보유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처가 났는데 이 관처 나는 이 시점 현재 이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은 입주권 상태로 팔아도 얘가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관처가 났는데 비과세 요건이 살짝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한 뭐 2개월 부족해. 근데 관처 난다고 곧바로 멸실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멸실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기간, 여기 기억이라고 돼 있는 기간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판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세무사님들 확인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또 모르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다. 자, 이게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비과세 받는 그거죠. 자, 또 89조 1항 제4호 아까 감옥이고 이제 남옥. 자, 거주자이고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라.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일시적 유택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동시에 그거 팔면서 다른 대체주택 사가지고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 유주택 비과세 규정은 신규 주택 취득 시액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3년, 2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과주택은 주고 있지만 이게 주택 사고 주택 사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조정에서 조정 갔을 경우에는 3년, 2년, 1년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체주택 사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3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입주권은 관처 기준에 비과세 요건을 아까처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거 하나 팔아버렸을 때 비과세 되는 거고, 요 남옥은 조합원 입주권 관처 기준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그걸 비과세 받고 팔면서 이제 다른 주택 사가지고 그 주택으로 이제 넘어가는 케이스죠. 이제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돼. 왜냐하면 여기 관처 난 입주권이 나중에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은 입지고 그러면은 얘를 차라리 계속 들고 가는 게 낫죠. 요거를 비과세 받고 파는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과세 받는 케이스. 이제 한 30%, 3분의 1 정도 되는데 막 벌써 어렵죠? 자, 그 다음이 중간에 좀 잘린 것 같은데 그림이. 자, 그 다음 이거예요. 이거는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할 때 이제 비과세 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보는 겁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여기가 좀 잘렸어요. 지금 요 말이 지금 들어가죠. 요 말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그리고 뒤에 보면은 156조의 2 4항. 그리고 여기 보면은 156조의 2 5항.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156조의 2 3항하고 4항 이거는 입주권을 분양권으로만 바꾸면 그냥 분양권 샀을 때 비과세하고 그냥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분양권 사는 경우에 비과세는 요거는 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156조의 이 사망 보는 거예요. 사망 지금. 자, 거주자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게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본 건 뭐였어요? 내가 입주권을 먼저 갖고 있는 그 케이스였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주권을 추가로 사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좀 적당하거나 아니면 못난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사는 거죠. 그 경우에 기존에 있던 거 적당히 처분해버리고 나는 그냥 내가 이번에 산 입주권을 가지고 좀 더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 쓰셔야 돼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방법이. 근데 어려워요. 잘 봐요. 일단 쉬운 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거주자. 이건 기본인 거고. 자, 두 번째,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권을 갖춰야 되고, 양도일 현재. 자,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1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신규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하고 약간 비슷하죠. 살짝 비슷한데 여기는 무조건 3년이에요. 무조건 3년. 뭐 이게 뭐 조정에서 조정 가니까 2년, 1년 줄어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게 괜찮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간이 3년이나 늘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많이들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투자금이 없다. 이런 거죠. 많이 들어가죠. 자, 이걸 좀 그림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인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조금 아쉽다. 더 좀 좋은 녀석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B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입주권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년 후에 사야 돼. 1년 후에. 1년 후. 자, 그리고 나서 B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A를 매도하면 이 A는 비과세가 되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A는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이 3년 안에 매도하는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이때 2년 보유 거주를 깜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이에요? 나는 이 A주택이 있는데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거보다는 좀 돈을, 여기에는 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뭉쳐가지고 요 돈이 될 만한 요 B 입주권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어디로 가나요? 임차 가는 거죠, 그냥. 임차 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몸테크 하는 거죠, 몸테크.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3년이라는 거야, 3년. 지역 불문하고 그냥 3년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 김에 하나 더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이 입주권이 아니라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다. 오케이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타쌍피로 외우는 거예요. 약간 좀 표현이 좀 저렴했나요? 미안합니다. 뭐 일거양득 이런 말로 써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156조의 2 제4항. 그러니까 위에는 사망이었고 밑에는 사항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같은 그 조문에 있어요. 그 밑에 바로 있어요. 자, 첫 번째 거주자라는 건 똑같다. 두 번째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 나중에 입주권 산 거 있잖아요. 그게 신축되기 전에 혹은 신축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신축주택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돼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데 다른 요 요건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어렵죠?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봤었던 거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였고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 응용을.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가 이렇게 A주택. 그리고 B 입주권을 취득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3년 경과 후에 B 주택으로 이제 신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3년 안에 매도하는 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특례를 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B 주택이 준공 되기 전 또는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A를 매도해야 돼요. 아, 왜냐면 A에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살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B 주택으로 전입해서 2년 내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돼요. 좋은 게 뭐냐면 1년 후 취득 이거 없어요. 요게 좋아요. 요게 좋아. 그러니까 A를 사고 나서 B를 곧바로 사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쭉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A에서 살면서. 그리고 나서 B가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되기 직전에 A를 팔거나 아니면은 B가 준공되고 나서 2년 안에 팔면 돼요. 현실적으로 2년 안에 파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B 주택으로 2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1년 쭉 살아야 돼요. 6개월 살다가 잠깐 좀 세를 줄까? 살짝 세 줬다가 다시 돌아서 6개월 채운다? 그거 안 돼요. 제가 알기로 그 비과세 안 돼요. 그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A도 똘똘한 녀석, B는 더 똘똘한 녀석. 그 경우에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A에서 살면서 얘도 충분히 시세가 끌어올라갈 걸 예상돼가지고 비과세 받고 싶은 그 상황에서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3년 경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가면 갈수록 얘가 더 많이 오르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게 뭐 예를 들어 서울인데 지방에 있는 걸 샀어. 근데 이 방법을 썼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방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쓸지, 요게 1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 방법을 쓸지,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요 2번 방법 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년 후에 사는 게 좋아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1년 후에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정리를, 이 복잡한 조문을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언론사에서. 그 텍슬리에서. 근데, 야, 이걸 이제, 그 글만 보면 좀 어려워요, 솔직히. 좀 그림으로 좀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막 이게 손으로 해가지고 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거 있죠? 아까 본 거. 아까 본 거. 요 방법은,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 이거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오케이다, 오케이.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똑같이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분양권이 없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그거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분양권 없어요. 자, 거주자 일것. 두 번째, 대체주택을 종전주택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이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뭐 복잡할 것 같아. 신축 주택 완성되기 전에 또는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이전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위에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한 뒤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스토리를 가져요. 스토리를. 그냥 A, B 하면 좀 어려워요. 스토리를 가져가자. 자, A. 어디가 좋을까? 목동 합시다, 목동. 아니,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기, 뭐, 상대적으로 뭐, 잠실이나 뭐, 이런 데는 무슨 뭐, 신통한다고 하고 막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목동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목동 좋은데, 그쵸? 목동에서 장기 거주하신 분이 계세요. 장기 거주. 아니, 그냥 이분은 그냥 뭐 다른 주택 산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계속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거예요. 1주택자로. 그리고 이제 본인 그 삶의 만족도가 좋으니까 계속 거주하신 거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 목동이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막 관처받고 막 이제 멸실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제 멸실이 됐다. 자, 근데 이 사람 목적은 뭐예요? 장기 거주고 나중 추후에도 이 목동에서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동 12단지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어떤 70대, 한 7, 80대 정도 되는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막 세금 많이 나오는 거냐고,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막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있어요. 그때가 2018년이었나?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자고요. 나는 계속해서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멸실하래요. 사업이 진행되는 건 좋은데 멸실을 하라는 거죠. 없앤다는 거죠. 자, 그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경우에 이제 B 대체주택을 사는 거예요. B 대체주택.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희망자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잠깐 들어가 사는 거죠.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것만 지키면 돼요. 요것만 잘 지키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A가 A 다시로 새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A 다시 똑같아요. 되기 전 또는 플러스 2년 이내에 B 매도하고 그 다음에 A에서 전입해가지고 2년 이내에 들어와서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거죠. 요건 아까 우리 본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이 사람은 목동에서 계속 거주하는 희망자니까 이쪽에서 잠깐 살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요거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나서 요 대체주택을 사야 돼요. 만약에 이 대체주택을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나는데 요때 사버렸다. 이때는 비과세 안 돼요. 이때는 목동 비과세 안 돼버려요. 깨져. 아니, 나는 사업이 좀 빨리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산 거다. 아니, 투기소유로 봐요. 투기소유로.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어렵다. 그 말이 여기 있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여기서 기존 보유하던 주택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기존에 보유하던 목동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시행으로 거주할 수 없어서 대체주택. 아까 우리 사례 B였죠. 뭐 그냥 중간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해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뭐 그냥 아주 조그만 뭐 빌라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취득해서 거주한 뒤에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거주기간 요건 적용하지 않고 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그랬죠. 다만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 사면 안 된다. 좀 급하시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 나고 그 다음에 사셔야 된다. 저거 타이밍 잘 놓쳐버리면은, 잘못 놓쳐버리면은 비과세 날라간다. 목동 비과세가. 이거 대체주택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세 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 비과세 규정과 비교해서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그 원칙적인 거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사전에 알아둬야 되는 최소한의 상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비과세가 되는데 하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위험해요. 요즘에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전문가분들 상담 받으시되, 제가 봤을 땐 최소 2명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죠. 이걸 내가 정말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그걸 따져봐서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물건이다, 그런 경우라면은 가져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웠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 분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좀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이렇게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비과세 받는 특례 3가지 중에서 앞에 했었던 2가지는 분양권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또 이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랑 이제 어떤 식으로 본인 그 재테크 전략하고 연관시키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알아두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추석이래요. 메리 설날입니다. 빠이빠이.